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냉난방,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 높은 신제품으로 바꾸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씩 리베이트 받게 됩니다. 미 소비자 물가가 7월 8.5%에서 8월에는 8%로 내려 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매월 평균 50만 명씩은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새 랭킹에서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공립에선 3위, 전체에선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방의사당이 12일인 오늘부터 일반 대중에게 사실상 전면 재개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오래된 냉난방 시스템과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 높은 신제품으로 바꾸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씩 리베이트나 세제 혜택을 받게 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지원될 에너지 효율 세제 지원안을 보면 오래된 히터나 에어컨 등 히트펌프를 교체할 경우 8,000달러나 리베이트로 받고 전기 스토브, 쿡탑, 전자레인지, 오븐, 의류 건조기 등도 각 840달러씩 지원받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발효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책이 들어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미국인들에게 가구당 최대 14,000달러나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는 10년간 3,690억 달러나 투자하게 되며 전기차와 함께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탄소 배출은 줄이기 위한 대국민 세제 지원책이 들어있습니다. CBS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시행령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 전환 세제 지원책으로 오래된 히터와 에어컨을 새 제품으로 바꾸면 8,000달러나 리베이트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원책 중에서는 가장 큰 리베이트가 히터와 에어컨을 동시 가동하는 히트펌프인데 새 제품이 4,000달러에서 7,000달러이므로 8,0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으면 오히려 남게 된다고 미 언론들은 소개했습니다. 집 전체의 공간 냉난방 시스템을 부분 설치식 에어컨이나 히터로 바꿔 전기를 절약해도 수천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을 현재보다 35% 줄이면 4,00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게 됩니다. 전기 배선을 교체해 전기 낭비를 없앨 경우에도 4,000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단열재를 벽에 넣는 인슐레이션이나 통풍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1,600달러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방에서 오래된 전기 스토브, 쿡탑, 레인즈, 오븐, 그리고 의료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각 840달러씩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탄소 배출은 줄이는 새 전기 제품들을 사는 경우 품목별 지원책을 합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 또는 텍스 크레딧으로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지원책이 본격 시행되면 오래된 냉난방 시스템이나 가전제품들을 사실상 무료로 바꾸려는 붐이 일고 이는 미국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미국 경제의 물가 낮추기와 성장에도 연쇄적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월 8.5%에서 8월에는 8%로 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에도 휘발유 값이 9%, 항공료는 11%나 내렸고 호텔과 중고차 값도 소폭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카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6월에 정점을 찍고 잇따라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발표되는 8월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8%로 더 내려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이는 6월의 9.1%에서 7월의 8.5%로 진정된 데 이어 8월의 8%로 추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8월에도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온 상당수 품목들이 연속 하락세를 보여 물가가 더 진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22센트에서 3달러 84센트로 9% 내렸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9월에도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도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8월에는 항공료가 국내선 평균 7월 말에 312달러에서 8월 말에는 277달러로 11%나 인하됐습니다. 호텔비 또한 8월 한 달 동안 4.6% 하락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는 8월에 항공료나 호텔비가 모두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호텔비는 통상적으로 2에서 3% 하락하는데 올해는 2배나 더 급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부족 사태로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온 중고차 가격도 8월에는 1.2% 하락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던 렌트비는 상승세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다소 느려지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 가격은 8월에도 1.6% 올라 지난해에 비하면 13.4%나 급등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대도시 물가를 높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8월에 전달보다 더 완화됐지만 아직 8%라는 고물가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한 해에 2% 인상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보다 4배 이상 높은 고물가와 그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준은 내년 말에나 2.7%의 물가 인상률을 예상해놓고 있어 미국에서 물가의 고공행진이 앞으로도 최소 1년은 더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매월 평균 50만 명씩은 일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미 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9,000달러씩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연령대에서만 2,5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25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사망자가 104만 명이기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노동력의 비율이 25%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아남았어도 코로나 증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롱 코비드 환자를 중심으로 한 달 평균 50만 명씩 일하지 못해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는 것으로 NBER 국가경제연구국이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NBER은 민간 학자들의 모임이지만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가 언제 불경기에 진입해 언제 끝났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NBER의 새 연구 보고서는 올 8월 현재 일할 수 있는 미국의 노동력 인구는 1억 6,4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1억 6,460만 명보다 10만 명 많은 것으로 코로나 사태 2년여 동안 처음 추월한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만 없었다면 인구 증가율을 반영해 볼 때 미국의 노동력은 현재보다 75만 명은 더 늘었어야 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말 미국의 노동력 1억 6,470만 명은 코로나 사태로 매달 평균 50만 명이나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해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선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증상으로 300만 명이나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그중에 코로나 사태의 완화로 회복돼 다시 구직에 나섰거나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매달 평균 적어도 50만 명이 아직도 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 가운데 일하고 있거나 구직에 나서 있는 노동 참여율을 보면 8월 62.4%로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63.4%보다 1포인트나 낮은 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고용시장,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124만 개인데 비해 실업률 3.7%에 따른 실업인구, 구직인구인 570만 명보다 2배 이상 많아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인난도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노동력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미국 고용시장, 미국 경제 전반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대학들의 새 랭킹에서 UVA, 즉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공립에선 3위, 공사립을 합한 전체에선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순위를 보면 워싱턴 수도권 이런 대학들 가운데 존스 홉킨스가 공동 7위로 가장 높고 조지타운이 공동 22위, UVA 공동 25위, 윌리엄 앤 메리 공동 41위,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는 공동 55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기 위한 응시 원서를 접수할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발표되는 대학 랭킹이 나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12일 발표한 2022년에서 2023년 대학 랭킹에 따르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린스턴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2위는 MIT가 지난번 공동 2위에서 이번에는 단독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동 3위는 하버드와 스탠포드, 예일 대학이 꼽혔습니다. 세계 명문 하버드는 지난해 공동 2위에서 공동 3위로 내려앉았고 예일은 5위에서 공동 3위로, 스탠포드는 6위에서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6위는 지난해와 같이 시카고 대학이 차지했으며 공동 7위는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펜실베니아 소재 유펜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새 랭킹에서는 지난해 2위였던 뉴욕 소재 컬럼비아 대학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공동 18위로 대폭 밀려나는 바람에 논란과 신뢰성 의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소재 사립 명문 대학들 중에서는 공동 7위 존스 홉킨스에 이어 조지타운 대학이 공동 22위, 조지 워싱턴 대학은 공동 6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립 주립대학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는 전체 공동 20위로 선정된 UC 버클리와 UCLA가 꼽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UVA, 버지니아 주립대학이 주립으로서는 미시간 주립대학 앤 아버 캠퍼스와 함께 공동 3위, 전체로서는 공동 25위에 올랐습니다. 사립대학들인 NYU 뉴욕대학과 남가주대학도 UVA와 같이 공동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 대학들의 전체 랭킹을 보면 주립인 윌리엄 앤 메리가 공동 41위,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가 공동 55위, 버지니아 텍이 사립 조지 워싱턴대와 같은 공동 62위로 꼽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은 72위, 흑인 위주의 하워드 대학은 89위, 페어팩스 등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은 메릴랜드 대학 볼티모어 캠퍼스와 함께 공동 137위, 제임스 메디슨 대학은 151위, 리치몬드에 있는 VCU는 166위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의사당이 12일인 오늘부터 일반 대중에게 사실상 전면 개방됐습니다. 팬데믹으로 폐쇄됐다가 3월에 1단계, 5월 말에 2단계를 거쳐 9월 12일부터 3단계로 사실상 전면 오픈한 겁니다. 팬데믹으로 폐쇄됐던 연방의사당이 3단계 재개방 조치로 일반 대중들에게 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방의사당 경위처장은 12일부터 3단계 재개방 조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경위처장은 연방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의회 지도부, 의회 경찰, 의회 방문자 서비스 센터 등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 12일부터 3단계 재개방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사당은 팬데믹으로 폐쇄됐다가 3월에 1단계 재개방, 5월 말에 2단계, 9월 12일에 3단계 재개방에 들어가 폐쇄된 지 2년 반 만에 사실상 전면 재개방한 것입니다. 3단계 재개방 조치로 연방의원들은 연방의사당 본회의장이 일시 휴회 중일 때 초청그룹들을 본회의장까지 투어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투어는 현역 의원들만 안내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의사 일정이 재개되기 30분 전에는 투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본회의장 둘러보기는 현역 의원만 안내할 수 있으며 배우자, 전직 의원, 보좌진들은 아직도 불어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재개방 조치로 현역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의사 일정이 진행 중일 때에도 초청객들을 객석인 갤러리에서는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연방의원들은 50명 이내의 그룹 방문객들을 안내해 캐피털 투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방의사당 투어는 지난 2월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1단계 재개방 조치로 소규모 투어와 스쿨 그룹 투어가 허용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2단계 재개방 조치로 캐피털 비지터 센터가 재오픈됐습니다.
의사당 투어 시간이 연장됐고 그룹 투어가 허용되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3단계 재개방 조치가 최종 전면 재개방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실제로 거의 모든 의사당 방문과 둘러보기 투어가 가능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의사당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버지니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바비 스콧 하원 의원과 메인주 출신 민주당의 첼리 핑그리 하원 의원 등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